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만약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주위 또는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거나 갑자기 분노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인문도서 베스트셀러인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리뷰 세 번째입니다. 3부와 4부에 있는 에피소드 중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염려, 스스로에 대한 평가, 부모의 기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체계나 순서에 대한 지나친 중시, 이 모든 것들은 완벽주의라는 말로 묶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쌓여있는 사람은 오늘도 불필요한 염려와 자기 비난을 반복하며 오늘의 불행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평가 사이의 차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지나치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고통에 반응하고 실수를 탐지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 뇌의 부위인 전대상 피질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전대상 피질의 부피가 증가하면 실수에 대한 염려와 행위에 대한 의심이 증가하고 우울과 불안 및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는 다시 전대상 피질이 커지게 만들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큰 문제는 완벽주의적 경향성이 세대를 지나오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완벽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완벽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필요한 완벽주의와 예민한 뇌가 합작해서 만든 불안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오류와 간극에 예민한지를 파악하고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불안의 스위치를 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은 됐습니다. 나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커피 한잔 합시다. 심리학자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비판적인 완벽주의입니다. 나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것이 완벽주의입니다. 물론 책임과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나친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노력만 합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겁니다. 실패가 우리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적이 없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완벽주의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쁨의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혼자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덕질을 하거나 멍 때리고 있는 것, 이런 일을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방금 그 표정의 의미가 뭐지? 방금 그 말의 의미가 뭐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에 자주 휩싸이시나요? 어떤 상황에 대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의적인 추정과 의심이 생겨나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당사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간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수도 없이 증식하는 가설을 늘어놓고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불균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 주체가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런 상황을 꽤나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 원래 규칙을 찾기 위해 동기화된 기계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연상을 통해 의미를 읽어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고의 내용이나 과정이 이상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왜 갑자기 저 사람의 표정이 변하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비약하는 거죠. 이 생각은 아무런 실체도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은 신앙처럼 매우 단단합니다. 항상 선제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뇌과학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넘겨짓는 버릇과 과거의 기억, 부정적인 감정이 멋대로 뛰어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불필요한 퍼즐놀이를 발전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어서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누군가 나를 건드린 것 같아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면
나 또 이러고 있네 하고 힘을 빼고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고 설령 악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알리고 그 무례함에 휘말려 들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는 이 방어기제를 설명함에 있어 버튼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방어기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야기인 방어의 시기, 그러니까 언제 유독 방어기제가 작동하는지에 집중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어떤 때에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나를 세우게 되시나요? 누구나 버튼이 눌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지점이라고 하죠. 갑자기 단톡방에서 나가버린다거나 정색하며 따진다거나 하는 순간 말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그 원인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됐습니다. 배반의 경험, 가족 내 정서적 학대, 또래 집단 사이에서의 집단 따돌림, 그런 경험들이 버튼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버튼이 있지만 나의 버튼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약점이나 수치심을 은폐하지 말고 아무렇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만약 가까운 사람이나 연인과의 대화에서 버튼이 눌렸다면 그 사람이 100%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재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때의 감정은 단순히 현재 사건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만들어낸 책임자에게 당당하게 맞섭시다. 가해자에게 정당한 분노를 말하고 또 믿을만한 사람에게 재양육받음을 선택함으로 말이죠. 오늘의 책 속의 한 줄입니다. 우리는 언제 생을 맞춰도 이상하지 않을 각자의 궤적을 삽니다. 우리는 인생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높은 이상과 완벽주의 그리고 강박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언제 생을 맞춰도 이상하지 않을 각자의 궤적을 살고 있습니다.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매일 쾌락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나에게 관대해져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은 책의 결론부, 마지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